네, 지금 25만이 넘었다고. 네. 4일 만에. 네, 4일 만에 25만 명이 넘었다. 아마 청와대 그 청원 사례 중에서 가장 빠르게 빠른 지금, 속도로 네. 25만 명의 청원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지금 뭐 댓글에는 100만까지 가자고 막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네. 네. 자유한국당 굉장히 쫄았겠네요. 또 이러면 또 쫄잖아. 네. 그렇죠. 그게 뭐 어쨌든 그 나경원 의원 자체가 스페셜 올림픽 위원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네. 그때 그 북한 선수단 초청을 해서 자기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발언도 했고 또 네. 실질적으로 그런 노력도 했고.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평창 동계올림픽이 평양올림픽으로 둔갑하고 있고 뭐 90년대 사고에 같이 갇혀서 아주 시대에 역행하는 그 한반도 공동 입장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아 이게 정말 냉전의 이 빙하토굴 속에 너무 갇혀 있는 것 같고요. 이것이 정말 우리 국민들의 수준을 너무 무시하는 이러한 발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주어가 없는 나경원으로 유명하잖아요. 뭐 이야기하실 때. 아니 평화올림픽에 대해서 아무리 야당이지만 네. 그냥 이념 논쟁으로 그냥 모든 매체 도배하고 뭐 이런 것은 정말 그 반국가적인 아주 심각한 네. 행태 같고요. 분명히 우리 국민들로부터 비판받을 네.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이분이 그 스페셜 올림픽 끝나고 네. 그 이러한 거에서 그 김연아 선수를 제치고 훈장을 이분이 받았어요. 그러니까요. 왜요? 그 스페셜 올림픽 잘했다고. 네. 그래가지고 그때 한참 그 말들이 많았습니다. 아, 그래요? 결국은 북한의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 참여로 우리 동계올림픽, 평창 동계올림픽이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거잖아요. 네. 그 경제적인 효과도 매우 크죠. 경제적인 효과가 그 삼성연구원인가 거기서 낸 거는 이 평창 동계올림픽이 한 60조 경제적인 효과가 된다 그래요. 아니 60조나 되는 경제적인 효과인데 왜 그 야당 노조래?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이게 이제 한 14조 5천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 평창 동계올림픽 투자가 된 게. 그렇죠. 이제 뭐 그 중에 이제 뭐 거의 9조는 이 SOC예요. 지금 이제 뭐 KTX하고 뭐 동계올림픽 끝나도 우리가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주변 이제 뭐 인프라 구축하고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시설이 이제 한 8천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올림픽을 치르려면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한 2조 7천억 정도. 인건비인가요? 그리고 2조 7천억 정도 돼요. 올림픽 운영 조직이 이제 올림픽 전체를 뭐 자원봉사도 운영해야 되고 뭐 다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렇게 운영을 하게 되는데 지금 조직위에서 예상하기는 이제 이 어차피 동계올림픽이 흑자가 날 수 없는 이 올림픽인데 그 적자를 얼마나 줄이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직위에서 예상하는 거는 한 300억 정도 적자 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우리가 아주 그 치밀하게 이렇게 좀 준비를 좀 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거기에 만약에 이제 사실 조직위에서도 북한 참여를 전혀 예상하지 못하다가 이제 극적으로 이제 북한이 참여하고 완전 대반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흑자도 저는 기대해 볼 수 있다.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습니다. 얼마만큼 국민이 하나가 돼서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을 응원하고 지지하느냐. 또 이 방해꾼들 좀 입 닥치고 좀 가만히 있으면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 흑자로도 우리는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생각합니다. 차라리 굿이나 보시면 떡이라도 얻어 먹으시는데. 떡도 안 죽고요. 하여튼 이념으로 우리 동계올림픽을 자꾸 그 이념의 도구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짙게 들고 있고요. 근데 결국은 이제 야당의 그 이념 공세 왜 이렇게 좀 수준 낮은 그 이념 공세를 펼치고 있을까요? 결국 지방선거 조바심입니다. 조바심. 그러니까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은 안 오르고 지방선거는 다가오고 또 동계올림픽은 평화올림픽으로 성공의 길로 가고 이 조바심이죠. 그래서 이걸 자꾸 그 정쟁의 장으로 만들면서 이제는 이 팔리지도 않는 이 안보장사. 안보장사.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철진한 색깔론 이런 거 이제 자꾸 이제 꼬집어서 정치 공세하고 이게 선거용이고 또 이제 자기들 식구들 좀 어떻게 좀 이제 결집을 시켜보려고 보수 결집용 이렇게 이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정말 국민이나 국가는 이게 안중에도 없는 이 행태거든요. 예, 정말 이게 우리가 정쟁을 하더라도 이게 정말 국가적으로 이게 이러한 그 큰 세계적인 이런 큰 축제를 앞두고 이렇게 한다는 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네. 그 평창올림픽이 치러지고 나서는 이제 강원도에도 굉장히 큰, 뭐 경제적인 효과가 이제 가져올 거로 보입니다. 우리 강원도민들이 거는 기대는 지금 뭐 직접 현장에서 보면 어때요? 강원도민들은 이게 이제 3번에 걸쳐서 그 도전을 해서 동계올림픽을 이제 그 유치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강원도로서는 그동안 이제 이 강원도가 보면 이게 변방이잖아요. 굉장히 이게 통일된 한반도에서는 이게 중심인데 중심 허리인데 이게 분단된 한반도에서는 완전히 최북단 변방이랍니다. 근데 이 변방에서 이 굉장히 그 소외받고 홀대받아서 여기는 길이 없어가지고 이게 섬나라 아닌 섬나라로 사는 게 강원도예요. 그럼 북쪽으로는 휴전선, 동쪽으로는 참 깊은 항구도 변변이 없는데 깊은 동해바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아주 그 백두대간의 높은 산맥. 그리고 유일하게 서쪽으로 나가서 수도권과 연결이 돼야 되는데 거기는 길을 안 놔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KTX가 유일하게 기적소리도 못 듣고 살던 동네가 여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원도에서는 우리도 이러한 그 소외와 이러한 그 서름에서 좀 벗어나서 우리도 한번 도약을 해보자. 그런 아주 절실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하면 최소한 길이라도 놔줄 거 아니야. 처음에 할 때는. 그리고 강원도가 관광과 어떤 건강 이러한 걸로 해서 먹고 살 길이 나오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끈질기게 이제 그 도전을 했던 거고. 그래서 이 동계올림픽이 꼭 성공을 해서 이게 이제 그 평화올림픽으로 성공을 하게 되면 어쨌든 이제 그 우리가 동북아의 그 긴장 관계도 낮아지고 그 남북 간의 또 대화의 숨통도 트이고 그렇게 되면 북방 경제가 열리면 강원도가 어떤 물류나 관광이나 또 어떤 에너지나 이런 부분의 그 중심이 될 수 있어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가 있다. 올림픽 이후에 그런 부분의 기대가 굉장히 크죠. 지금. 근데 이제 강원도가 정치적으로 보면 사실 자유한국당의 텃밭이라고 할 만큼 보수 가 아주 강했던 곳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 최근에 자유한국당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지금 망치고 있잖아요. 그럼 강원도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울분을 참지 못하실 정도인데 어떻습니까? 현재 그런 반응이 좀 있지 않나요? 그러한 부분에 대한 거는 그 지난 그 대선부터 많이 자각을 하셨죠. 아니 그 대선 때는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국면이 아니었지만 진짜 모든 강원도민들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너무나 큰 기대를 걸고 있는데 모든 국민들도 기대를 걸지만 이제 강원도민은 더욱 이제 그 지역의 인프라 구축도 더 좋아지고 KTX 들어오면서 경제적인 효과도 많이 바라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계속 자유한국당을 찍어줬던 강원도민들인데 자유한국당이 정치적인 도구로 평창 동계올림픽을 폄하하고 이렇게 정말 망치는 분위기로 가게 되면 저는 강원도민들은 어느 국민보다도 가장 분개할 거라고 봐요. 이게 이제 올림픽을 열심히 정말 혼신을 다해서 준비를 하는데 농단을 했잖아요. 그 농단도 하고 이제 또 평화올림픽이 되고 강원도에 올림픽 이후에 먹거리나 산업을 이제 살려 나갈 그러한 좋은 기회가 왔는데 여기에서 또 지금 이제 그 올림픽에 대해서 회방을 놓고 또 폄훼를 하고 그렇다면 도민들이 이제는 용서를 안 한다고 봐야죠. 한번 이럴 때 우리 이윤정 수장님 여론조사, 긴급 여론조사 한번 돌려주세요. 강원도가.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강원도가 아무래도 접경 지역이 있다 보니까 지금 그 야당에서 하는 공세들이 또 조금 고령층에는 일부 먹히는 면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특히 또 젊은 층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평화의 그런 시간들을 보낸 적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홍보나 이런 거를 좀 알기 쉽게 젊은이들의 체감할 수 있게 그렇게 좀 많이 좀 준비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여론이라는 게 어떤 그 특정한 또 그 프레임이라든지 악의적인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 여론도 거기 또 쓸려가는 면이 있거든요. 지금 뭐 우리 기자분들이 막 전화들 와요. 여당이 너무 이제 일사불란하게 가니까 기자들의 입장에서는 기사거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기사거리 없는 여당도
나쁘지 않다. 네. 특히 우리 지금 외교 안보 또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있을 때 우리 청와대와 여당이 당청 관계 잘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죠. 굉장히 네. 중요하고요. 네. 이게 이제 올림픽이 올림픽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외교가 펼쳐지는 이게 하나의 장이거든요. 네. 네, 그렇죠. 44개국의 거의 정상들이 오고 네. 각 뭐 하원 의장이 뭐 상원 의장 해가지고 각국의 지도자들이 엄청나게 오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우원식 대표한테도 네. 이제 좀 제안을 했는데 네. 우리가 이제 의원들이 그 각 나라마다 친선 의원 연맹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 자기가 속한 친선 의원 연맹에서 속한 그 나라에 네. 그쪽에서 오시는 분들은 그 의원들이 그쪽 부분하고 같이 외교를 하고 같이 그 시간을 갖고 하는 부분들을 네. 국회에서 아주 좀 조직적으로 네. 이렇게 우리가 그 외교를 좀 하자. 네.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굉장히 그 서로 양국의 관계도 좋아지고 네. 그리고 그쪽 나라에 가서 같이 그쪽 수반들하고 우리 의원들이 응원도 해주고 그쪽 선수 할 때,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제 돈독해지는 네. 그러한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의장님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겠다. 그러시는데 이제. 저도 최문순 도지사께 뭐 한 2달 전에 가서 비슷한 취지의 말씀드렸거든요. 우리 의원들이 속해 있는 뭐 의원 연맹이나 아니면 아는 외국 지인들에게 초대장을 우리가 좀 직접 보내서 올림픽을 좀 초청할 수 있는 그런 좀 프로그램을 매뉴얼을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잘 안 된 것 같아요. 의원님은 많이 초청하셨잖아요. 하여튼 뭐 앞으로 뭐 15일 남았으니까는요. 지금 우리 부지런하게 우리 의원님들도 외국의 지인들에게 많은 분들 좀 초청해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예,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해서 이제 우리 진기준 의원님 국민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세요. 30년 만에 저희가 그 올림픽을 맡게 됐습니다. 그동안 우리 동북아의 정세는 물론이고 남북 관계도 굉장히 그 냉전 속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대한민국이나 강원도나 사실 평화는 곧 경제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올림픽을 꼭 평화 올림픽으로 만들어 성공시켜가지고 우리가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도약하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가짜뉴스나 뭐 이런 거에 속하는 게 아니고 좀 더 크게 이렇게 보시고 평창 동계올림픽 꼭 성공하도록 많이 참여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성원해 주셨습니다. 이 조바심이죠. 그래서 이걸 자꾸 정쟁의 장으로 만들면서 이제는 이 팔리지도 않는 이 안보장사. 네.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철진한 색깔론. 이런 거 이제 자꾸 이제 꼬집어서 정치 공세하고. 이게 선거용이고 또 이제 자기들 식구들 좀 어떻게 좀 이제 결집을 시켜보려고 보수 결집용 이렇게 이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정말 국민이나 국가는 이게 안중에도 없는 이 행태거든요. 정말 이게 우리가 정쟁을 하더라도 이게 정말 국가적으로 이게 이러한 큰 세계적인 이런 큰 축제를 앞두고 이렇게 한다는 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평창 올림픽이 치러지고 나서는 이제 강원도에도 굉장히 큰 경제적인 효과가 이제 가져올 거로 보입니다. 우리 강원도민들이 거는 기대는 지금 뭐 직접 현장에서 보면 어때요? 강원도민들은 이게 이제 3번에 걸쳐서 도전을 해서 동계올림픽을 이제 유치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강원도로서는 그동안 이제 이 강원도가 보면 이게 변방이잖아요. 굉장히 이게 통일된 한반도에서는 이게 중심인데 허리인데 이게 분단된 한반도에서는 완전히 최북단 변방이랍니다. 근데 이 변방에서 이 굉장히 소외받고 홀대받았어. 여기는 길이 없어가지고 이게 섬나라 아닌 섬나라로 사는 게 강원도예요. 그럼 북쪽으로는 휴전선, 동쪽으로는 깊은 항구도 변변이 없는데 깊은 동해바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아주 백두대간의 높은 산맥. 그리고 유일하게 서쪽으로 나가서 수도권과 연결이 돼야 되는데 거기는 길을 안 놔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KTX가 유일하게 기적소리도 못 듣고 살던 동네가 여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원도에서는 우리도 이러한 소외와
이러한 그 서름에서 좀 벗어나서 우리도 한번 도약을 해보자. 그런 아주 절실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동계올림픽을 하면 최소한 길이라도 놔줄 거 아니야. 처음에 할 때. 그리고 지금 25만이 넘었다고. 네. 25만 4일 만에. 네, 4일 만에 25만 명이 넘었다. 아마 청와대 그 청원 사례 중에서 가장 빠르게 빠른 지금, 속도로 네. 25만 명의 청원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지금 뭐 댓글에는 100만까지 가자고 막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네. 네. 자유한국당 굉장히 쫄았겠네요. 또 이름도 쫄잖아. 네. 그렇죠. 그게 뭐 어쨌든 그 나경원 의원 자체가 스페셜 올림픽 위원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네. 그때 그 북한 선수단 초청을 해서 자기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발언도 했고 또 네. 실질적으로 그런 노력도 했고.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평창 동계올림픽이 평양올림픽으로 둔갑하고 있고 뭐 90년대 사고에 같이 갇혀서 아주 시대에 역행하는 그 한반도 공동 입장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아 이게 정말 냉전의 이 빙하토굴 속에 너무 갇혀 있는 것 같고요. 이것이 정말 우리 국민들의 수준을 너무 무시하는 이러한 발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주어가 없는 나경원으로 유명하잖아요. 뭐 이야기하실 때. 아니 평화올림픽에 대해서 아무리 야당이지만 그냥 이념 논쟁으로 그냥 모든 매체 도배하고 뭐 이런 것은 정말 그 반국가적인 아주 심각한 행태 같고요. 분명히 우리 국민들로부터 비판받을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이분이 그 스페셜 올림픽 끝나고 그 이러한 거에 의해서 그 김연아 선수를 제치고 훈장을 이분이 받았어요. 그러니까요. 왜요? 그 스페셜 올림픽 잘했다고. 네. 그래가지고 그때 한참 그 말들이 많았습니다. 아, 그래요? 결국은 북한의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 참여로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이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거잖아요. 네. 그 경제적인 효과도 매우 크죠. 경제적인 효과가 그 삼성연구원인가 거기서 낸 거는 이 평창 동계올림픽이 한 60조 경제적인 효과가 된다 그래요. 아니 60조나 되는 경제적인 효과인데 왜 그 야당은 왜 그래?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이게 이제 한 14조 5천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 평창 동계올림픽 투자가 된 게. 그렇죠. 이제 뭐 그 중에 이제 뭐 거의 9조는 이 SOC예요. 지금 이제 뭐 KTX하고 뭐 동계올림픽 끝나도 우리가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주변 이제 뭐 인프라 구축하고 그런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시설이 이제 한 8천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올림픽을 치르려면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한 2조 7천억 정도. 인건비인가요? 그리고 2조 7천억 정도 돼요. 올림픽 운영 조직이 올림픽 전체를 뭐 자원봉사도 운영해야 되고 뭐 다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렇게 운영을 하게 되는데 지금 조직위에서 예상하기는 이제 이 어차피 동계올림픽이 흑자가 날 수 없는 이 올림픽인데 그 적자를 얼마나 줄이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직위에서 예상하는 거는 한 300억 정도 적자 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우리가 아주 그 치밀하게 이렇게 좀 준비를 좀 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거기에 만약에 이제 사실 조직위에서도 북한 참여를 전혀 예상하지 못하다가 이제 극적으로 이제 북한이 참여하고 완전 대반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흑자도 저는 기대해 볼 수 있다.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습니다. 얼마만큼 국민이 하나가 돼서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을 응원하고 지지하느냐. 또 이 방해꾼들 좀 입 닥치고 좀 가만히 있으면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 흑자로도 우리는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생각합니다. 차라리 굿이나 보시면 떡이라도 얻어 먹으시는데. 떡도 안 주고요. 하여튼 이념으로 우리 동계올림픽을 자꾸 그 이념의 도구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짙게 들고 있고요. 근데 결국은 이제 야당의 그 이념 공세 왜 이렇게 좀 수준 낮은 그 이념 공세를 펼치고 있을까요? 결국 지방선거 조바심입니다. 조바심. 그러니까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은 안 오르고 지방선거는 다가오고 또 동계올림픽은 평화올림픽으로 성공의 길로 가고. 그거 같은데요. 근데 강원도가 아무래도 접경 지역이 있다 보니까 지금 그 야당에서 하는 공세들이 또 조금 고령층에는 일부 먹히는 면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특히 이제 또 젊은 층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평화의 그런 시간들을 보낸 적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네. 그거를 좀 홍보나 이런 거를 좀 알기 쉽게 젊은이들의 체감할 수 있게 그렇게 좀 많이 좀 준비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여론이라는 게 네. 어떤 그 특정한 또 그 프레임이라든지 악의적인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 여론도 거기 또 쓸려가는 면이 있거든요. 네. 네. 지금 뭐 우리 기자분들이 막 전화들 와요. 네. 이 여당이 너무 이제 일사불란하게 가니까 기자들의 입장에서는 기사거리가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기사거리 없는 여당도 나쁘지 않다. 네, 특히 우리 지금 외교 안보 또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있을 때 우리 청와대와 여당이 당청 관계 잘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죠. 굉장히 네. 중요하고요. 네. 이게 이제 올림픽이 올림픽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외교가 펼쳐지는 이게 하나의 장이거든요. 네, 지금 네, 그렇죠. 44개국의 거의 정상들이 오고 네. 각 뭐 하원 의장이 뭐 상원 의장 해가지고 각국의 지도자들이 엄청나게 오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우원식 대표한테도 네. 이제 좀 제안을 했는데 네. 우리가 이제 의원들이 그 각 나라마다 친선 의원 연맹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 자기가 속한 친선 의원 연맹에서 속한 그 나라에 네. 그쪽에서 오시는 분들은 그 의원들이 그쪽 부분하고 같이 외교를 하고 같이 그 시간을 갖고 하는 부분들을 네. 국회에서 아주 좀 조직적으로 네. 이렇게 우리가 그 외교를 좀 하자. 네.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굉장히 그 서로 양국의 관계도 좋아지고 네. 그리고 그쪽 나라에 가서 같이 그쪽 수반들하고 우리 의원들이 응원도 해주고 그쪽 선수 네, 할 때,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제 돈독해지는 네. 그러한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강원도가 관광과 어떤 건강 이러한 걸로 해서 먹고 살 길이 나오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끈질기게 이제 그 도전을 했던 거고. 그래서 이 동계올림픽이 꼭 성공을 해서 이게 이제 그 평화올림픽으로 성공을 하게 되면 네. 어쨌든 이제 그 우리가 동북아의 그 긴장 관계도 낮아지고 그 남북 간의 또 대화의 숨통도 트이고 그렇게 되면 북방 경제가 열리면 강원도가 어떤 물류나 관광이나 또 어떤 에너지나 이런 부분의 그 중심이 될 수 있어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가 있다. 네. 올림픽 이후에 네. 그런 부분의 기대가 굉장히 크죠. 지금. 근데 이제 강원도가 정치적으로 보면 사실 자유한국당의 텃밭이라고 할 만큼 보수세가 아주 강했던 곳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 최근에 자유한국당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지금 망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강원도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울분을 참지 못하실 정도인데 어떻습니까? 현재 그런 반응이 좀 있지 않나요? 그러한 부분에 대한 거는 그 지난 그 대선부터 네. 많이 자각을 하셨죠. 아니 그 대선 때는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국면이 아니었지만 진짜 모든 강원도민들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너무나 큰 기대를 걸고 있는데 모든 국민들도 기대를 걸지만 이제 강원도민은 더욱 이제 그 지역의 인프라 구축도 더 좋아지고 KTX 들어오면서 경제적인 효과도 많이 바라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계속 자유한국당을 찍어줬던 강원도민들인데 자유한국당이 정치적인 도구로 평창 동계올림픽을 폄하하고 이렇게 정말 망치는 분위기로 가게 되면 저는 강원도민들은 어느 국민보다도 가장 분개할 거라고 봐요. 네. 이게 이제 올림픽을 열심히 정말 혼신을 다해서 준비를 하는데 농단을 했잖아요. 네. 그 농단도 하고 이제 또 평화올림픽이 되고 강원도에 올림픽 이후에 먹거리나 산업을 이제 살려 나갈 그러한 좋은 기회가 왔는데 여기에서 또 지금 이제 그 올림픽에 대해서 회방을 놓고 네. 또 폄훼를 하고 네. 그렇다면 도민들이 이제는 용서를 안 한다고 봐야죠. 네. 한번 이럴 때 우리 이은영 수장님 여론조사 긴급 여론조사 한번 돌려주세요. 강원도만. 네, 그래야 될